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런 날 이렇게 학원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제 굴뚝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학교 제일 오기 싫은 사람이 선생님일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들 텐데, 그죠? 예. 학교 쌤도 학교 오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방학 이런 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나 같아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려니 기대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건축방학 편이고, 이네요. 우리가 좀 진도가 조금 늦었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물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 프린트물은 구비를 하셔야 돼요,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나라에 웬만한 다 기준은 오픈되어 있는데, KS 기준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건 나라별로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그죠? 나라에서 하는 형태인데도 협회에서 하는 형태는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우리가 이제 심지어 얘기하면 뭡니까 하면 화재안전 기준이 있죠. 화재안전 기준은 우리 법제처에서 공짜야, 공짜.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 거지. 건축법,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공짜죠. 그런데 미국 애들 NFPA는 구입하셔야 돼요. 업데이트는 협회에서 하고 우리는 그걸 사고 이런 거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PDF 파일은 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책자로 되어 있는 건 니네 사.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볼 수는 있으나 그런데 다운을 받으려면 유료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왜 봐야 됩니까 하면 이제 배선의 기준이 개정이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해야지.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 학교도 똑같아. 그죠? 네. 공부하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 이해되는데, 그 다른 파일 지금 우리 또 관리사님이 또 정리도 한번 했고, 미리 줘가지고 그거 올려줄 테니까 공부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아. 기술사 이건 나중에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람은 똑같아. 그죠? 개정이 안 되면. 개정돼. 시험에 나와. 개정이 안 돼도 시험에는 나와. 골치 아픈 거지. 그죠? 이래 언급되면 시험에는 나와. 그런데 없어져.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 식이 뭐야? 이런데 어쩔 수 없지. 비운에 약간 제도가 있었죠. 우리가 뭐 좀 말하기는 조금 지나갔지만 사전제나 영양성 평가 그 전에 유사한 놈이 한 게 있었어. 그죠? 그 놈이 유야무야 있다가 한 1, 2년 만에 사그러져서 없어졌어요. 성능 위주 설계 틈도 아니고 사전제나 틈도 아니고 그 사이에 비슷한 제도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그때 시험이 2번이나 나올 뻔했어. 한 번 나오고 또 나온다 했었는데 사그러져가지고. 공부하자는 거지, 공부. 그죠? 이거 너무 어려워갖고 못하겠다. 자꾸 미루면 그죠? 예. 계속 미루는 거지 뭐.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면 뭡니까 하면 내화배선, 내열배선에 대한 이제 시험 기준이 이제 근거에 다 외워놨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열을 받아 하는 거야. 이거 안 넣으면 어쩔 거냐고. 나는 안 넣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빨리 합격해야 되는 거지. 그죠? 아쉽게 다음에 나오면 어떡해. 밑에 보시면 내화 내열 배선이 있습니다. 그죠? 왼쪽은 현행, 오른쪽은 개정이에요. 표 위에 보입니까? 그리고 비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제목 밑에 보이죠? 내화 전선의 내화 성능은 KSC, IC 국제 전선 기준에 해당된답니다. 그죠? 60331-1 또는 2의 표준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난연 성능 확보를 위해서 난연 성능 확보는 KSC, IC 60332-3-24 성능을 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건 현 제정안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확정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의견 졌습니다. 이제 사라져도 됩니다. 그런 의견이 아니에요. 이제 국제화대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고정이라 이제 나올 거야지. 전선의 사용 형태는 똑같은데 약간의 용어가 좀 변경됩니다. 표 내부에 또 표가 있는데 9번쯤 보시면 표 내에 9번에 보시면 기타
현행 기준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인데 이게 법의 명칭이 개정이 되죠. 그래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화전선은 내화전선을 쓰는 거. 이제 나중에 전기가사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이런 거죠. 내화전선이 있어요. 전선 플러스 이제 시공하는 거지. 이 개념을 내화배선이라고 쓸 거예요. 쉽게 이렇게 이해해서. 그래서 내화전선 작업하는 거 포함시킨 것을 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관에 넣어서 시공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내화배선은 어떠한 내화 성능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묻는 거지. 성능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기존에는 뭐였습니까? 밑에 표 아래쪽에 비교를 보면 왼쪽 편이죠. 어떻게? 750도에서 3시간 동안 견뎌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견뎌야 돼. 그리고 12시간 놔둬. 3시간 동안 불 지피고 12시간 놔뒀다가 이제 전류 흘려버리니까 퓨즈가 뭐 녹지도 않고 전선이 잘 흐르는 거야. 그냥 정상. 견디는 것이. 이해됩니까? 그렇게 견딘 선의 이름을 그 위에 보면 내화전선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9번 아래쪽에 개예요. 잘 쉽게 이해해 놓으세요. 자, 750도 그죠? 예, 플러스 기능 성능이니까 3시간 그죠? 다시 또 12시간 있다가 테스트를 했었을 때 통과하면 이러한 성능을 내화 성능이 있다라고 인지한 거예요. 이 성능을 통과한 케이블의 이름을 내화전선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이때 내화전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 이름을 현장에서는 FR8 이렇게 써요. FR8 비싸. 쉽게 얘기하면 이 전선은 금속관 같은 케이블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내화 성능이 있어요. 왜? 내화층이 형성돼 있어. 케이블 내에 이렇게 층이 하나 더 형성되는데 여기 이제 내화층이에요. 불을 견디는 내화층이 있어. 참고해서 드세요. 얘네들은 그냥 노출 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 불에 견디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 그럼 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상전원도 쓸 수 있어.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쓰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자, 뭡니까? 일반 전선을 써요. 일반 전선. 이 일반 전선이 우리 1번부터 9번 사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입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선이에요. 일반 선이에요. 그죠? 얘는 시공을 해가지고 내화 성능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뭐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면 얘는 선이 내화 성능이 있어. 성능이 없네? 그래서 시공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해되지요? 내화 성능이 있는 선은 그냥 설치하고 일반 선 쓸 것 같으면 내화 성능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든 형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체계, 그죠? 예, 25mm, 2.5cm 이하의 콘크리트 안속으로 이제 매립시키고, 맞습니까? 또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구획된 실로 별도로 배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나오는 거지. 근데 요 지금 성능 기준, 이 성능 기준이 국제적으로 잘 안 맞는 거야. 야, 이거 없어진다? 개정이 되는 거지. 어찌 개정됩니까? 하면 메뉴에 비고 있죠. 두 번째 줄에. 요거 맞추겠다고. 지금 명칭이 KSC IC 60331-1과 2. 하지만 1은 뭐냐? 1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책은 좀 더 설명을 쉽게 해놨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하면 0.6 두 번째 줄에 KS 0.6 전격 전압이 0.6 또는 1.0 kV예요. 제목 보세요. 제목 보니까 다음 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목 보니까 몇 볼트입니까? 600볼트나 1000볼트. 제목이 보입니까? 600볼트나 1000볼트를 투입시켜 가지고 완성 바깥지름이 20mm를 초과하지 않는 애 동그라미 않는 애. 않는 게 2번 기준이에요. 2. 되겠죠? 그럼 초과하는 케이블은 1이란 말이지. 1번. 우리 소방이 20mm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바깥지름이 2cm짜리 케이블 잘 안 써요, 우리. 이런 것들은 일반 전기에서 쓴단 말이지. 우리 쉽지 않습니다. 380도 해봐야 몇 미리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80도에 대한 충격, 내력, 내화 성능을 갖다가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이해해서 두세요. 그리고 다시 전 페이지로 들어가서 내열은 어떠냐, 내열. 내열 볼까요? 내열은 816도에서 단시간 20분이죠. 되겠습니까? 20분이고 1페이지 하고 있어요. 아래쪽에.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 보니까 15분까지 380도로 가열했었어. 요걸 견디는 형태가 난연성능급이었어요. 난연성능. 요거 아예 삭제됐습니다. 아예 삭제되고 이제 난연은 뭘로 갑니까? 페이지를 쭉 넘어가 보면 19페이지쯤에 있어요. 19페이지. 맨 위에 이제 코드를 보니까 60332 3-24 돼 있죠. 예, 요 성능을 통과하면 괜찮아 이렇게 나온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에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렇게. 그죠? 일단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걸 알아야 된다고. 내가 이거 봐도 모르겠구나라는 걸 알아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알고 가면 좋아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정도쯤에 있을까요? 살펴보면 쭉 넘어가서 어느한 성능입니까? 하면 1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앞쪽에 내화 성능은 맨 아래쪽에 성능 요구사항 보입니까? 성능 요구사항부터 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능 요구사항 그리고 온도, 열원 검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은 18페이지 메뉴에 가볼까요? 10분간 열전대 위에 선을 쭉 깔아갖고 불을 지폈는데 이때 뭐 사이가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것들 보는 거지. 참고해서 보세요. 나중에 이거 책은 좀 더 정리되어 있는 걸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는 25점짜리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화 성능에 대한 배선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외워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기준이 신규로 나와서 어려울 뿐이지 그닥 뭐 이렇게 많이 어렵고 이런 것들은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이렇게 프린트물 하나 더 드린 거는 한 장짜리는 최근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확정은 이제 안 들어가졌죠. 아직까지는 하자안전 기준에 6072. 그래서 607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책에 다 실었어요. 그 밑에 있는 비교표를 한번 실는 거지. 원래 이제 코드는 오른쪽에는 NFPA 855입니다. 855 보입니까? 855가 ESS 관련 NFPA 코드예요. 미방화협회 코드죠. 이 코드에서 이걸 보고 왼쪽에 있는 KFS 그리고 412라고 하는 화재보험협회에서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건 어떤 협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화재보험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소방 관련 협회죠. 옛날에는 정말 막강했었습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 막강했냐면 이게 화재보험의 요율을 여기서 산정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보험사들은 많은데 요율 산정을 아무도 못해. 우리나라에서 권한은 화재보험협회에서만 요율 산정, 보험금을 받아줄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화재보험협회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면 이 보험은 이 요율입니다. 딱 찍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나머지 보험사가 이렇게 막 보험금을 책정하든지 이게 가능했었어.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돼. 지금 각 보험사가 자기 자체의 요율로 산정이 돼. 그래서 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기술사도 많고 심지어는 유학도 보내주고 해외에 박람회 이런 것도 무조건 100% 참석. 옛날에 진짜 막강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나쁜 말로 하면 끈떨어진 년 같은 느낌으로 조금 등한시하고, 최근에 들어서 뭐 화재보험협회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냥 안전원 이런 얘기 나오고 기술원 이런 얘기 나오지, 옛날에는 안전원이 힘이 별로 없었거든.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코드집은 잘 돼 있어요. 거기 보시니까 ESS 코드, KFS 412입니다. 우리가 뭐 내장재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디 걸 보고 참조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NFPA 855를 보고 만든 거지.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항목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구획이라든지 적용 대상의 용량이라든지 완화라든지
어디에 위치하고 환기 이런 것들. 우리 소방전기책 지금 나오는 부분에 정리는 다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준비할 거는 제일 오른쪽에 비어 있는 곳에 NFSC 607 써놓으면 되지. 되겠습니까? 그게 화재안전 기준이에요. 이제 하나 써놓으세요. 비교를 3가지만 해주면 되지. 그죠? NFSC 607. 이게 이제 전기저장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화재안전 기준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지금 나와 있는 NFPA 85. 요 2개는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묻는 거. 이해해 놓으세요. 요게 100%. 그런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시험에 벌써 2번이나 나왔어요. 왜? 이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었을 때, 그 시기 때 나와버렸다고. 그죠? 그래서 화재보험협회 코드가 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쓴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KFS 412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코드, 요 2개는 닮았고, 요거랑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거 나왔지, 벌써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확정 기념으로 딱 나오는 거죠. 재정 기념으로 이렇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는 왼쪽과 유사한 기능이에요. 동그라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왼쪽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년도 제정 이후에 조금 개정은 됐으나 이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좀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보면 가스계 소화 설비 있죠? 가스계 소화 설비하고 포를 적용해요. 적용. 국내는 없어. 국내 화재안전 기준에는 가스계 적응성이 없고 포도 못 써. 네. 책에 나와 있어요. 없어. 그리고 특이한 게 또 뭡니까? KFS의 412에는 스프링클러 방호 면적 뭡니까? 밑에서 6번째 줄에 방호 면적이 정해져 있어. 되겠나요? 그 방호 면적이 없어. 없고 NFP는 있고 우리 없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스프링클러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아니야 우리는 헤드 터지면 그냥 무조건 방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지. 그래서 방어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NFPA는 이걸 2가지를 스프링클러면 이걸 많이 따졌었죠. 기억납니까? 뭡니까 하면 살수 면적과 밀도를 따져요. 기억해 보세요. 면적과 밀도를 따지더라는 거지.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이렇게 기억나죠? 방호 면적하고 밀도 그래프 중요해. 이렇게 5가지 있다라는 것들도 어렴풋이 기억나죠?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안 나면 그렇습니다. 책이 좀 늦어진 거는 내진을 때려 넣었는데 예쁘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은 안 이쁜 걸 때려 넣었어요. 내진 그렇게 기준 만들어 놓고 그든 잠이 잘 오려나 싶더라고.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1번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가볍게 한번 봅시다.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네모 치놓고 이렇게 한번 시작합시다. 그죠? 피난안전구역이 있네요. 피난안전구역. 일단 먼저 정리하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피난층이 의미해요. 그죠? 자,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피난층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법에서는 피난안전구역까지 피난층으로 봐. 하지만 소방은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왜 다른 시각입니까? 하면 여기다가 한마디 적어주면 되지. 얘는 개요에 적으세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 피난. 일시적 피난을 틀을 못 벗어나. 되겠습니까? 여기 가면 산다고 그 천만에 죽어. 이렇게 우리는 죽는다 입장이고 건축은 여기 가면 살아 이런 거지. 다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일시적인 피난에 대한 관점이어서 피난안전구를 거쳐서 건축물 외부 안전한 장소까지 나와야지만 됩니다. 까지 고민해요.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피난안전구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1층까지 피난층까지 도달해서 외부까지 가는 시간을 고민해요. 이게 안전한 거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기준들은 정리하면 화재안전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죠. 기준하고 비교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죠? 피난 유도선이 있어요. 피난 유도선. 피난 유도선은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도선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모르실 수 있는 부분들만. 원래는 이제 광원점등과 축광식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종류, 광원점등식과 축광식의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표지야. 선으로 되어 있는 표지. 이 관점의 개념이지. 두 번째는 얘가 뭘 믿고 설치하냐? 얘네들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요. 형식 승인의 대상이 아니에요. 좀 신기하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웬만큼 다중영업세 이제 우리 완비라고 하는 걸 받을 때는 전체 다 들어가요. 설치하는 것들은 좀 좋지. 그리고 세 번째, 약간 기본의 의미는 피난을 관점으로 하면 어떤 설비가 제일 안전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써봅시다. 점이냐, 면이냐, 선이냐 이렇게. 선이 제일 안전해. 되겠습니까? 그 한번 더 고민해 보면 피난을 위하면 위에냐 아래냐죠. 아래가 안전하지. 되겠습니까? 제일 안전한 건 바닥이야. 바닥. 그럼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피난 유도선을 바닥에 깔면 안전도가 제일 높은 거지. 되겠습니까?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 그죠? 예, 등을 바닥에 심었어. 그룹에 조금 더 까서 선 깔아놓지. 그게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그죠? 난 그런 생각 드는데. 요거 이제 지금 LCT 상가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LCT 상가에 다 설치돼. 30만 원이 넘더라고. 예. 바닥형 통로 유도등. 밑에 보니까 와 살짝 들고 싶더라고. 비싸서. 생각이 드는 거지. 피난이에요. 피난의 관점은 바닥에 가까이가 좋지. 왜 그럴까요? 이렇게 꺼서 실링 제트 플로우라든지 화재 플럼을 한번 생각하자는 것이. 화재 플럼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존 기준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냐.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하세요. 보다 저기가 강화되어 있을 거예요. 강화되어 있는 것들 기준 찾아서 싹싹싹 비교해 주면 되겠지.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피난 유도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광원점등식의 개념만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광원점등식만 들어갔다고. 현장에서는 주로 뭐 설치합니까? 축광 설치. 이거 막 설치 안 해도 되는 얄팍한 거 설치해 놓는 것이. 그 안전도가 굉장히 증가된 것처럼 얘기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하고 좀 찜찜한 거죠. 그럼 뭐 유지관리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태가 네 번째 나오면 설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한번 잘 체크해서 봐놓으시고, 그죠? 예. 특히나 사이드 쪽에서 간이 피난 유도선. 간이 피난 유도선은 언제 설치합니까? 언제? 뭐라고? 그 임시소방시설이지. 그 임시소방시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임시소방시설이지. 임시소방시설 작업 어디 때? 이렇게. 지하층, 무창층에. 맞습니까? 요때 설치하는 거지. 공사 현장이 다 유창층이야. 다 뚫려 있네? 지상에는 설치 안 하겠지. 지하에는 반드시 설치해놔야 돼. 엄청 얄팍하지. PVC 호스에 램프가 꽂혀 있어. 그게 간이 피난 유도선이래. 약간 그죠? 규격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그죠? 뚫뚫뚫 말아갖고 옛날에 있죠? 공사 현장 가면 이제 번쩍 하는 그거 깔아놓고 이거야. 그게 팔고 있어. 인터넷 검색하면 간이 피난 유도선 번쩍 하는 그거 깔고 있어. 규격이 제대로 없는 거지. 안 하면 처벌받지. 그거 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임시소방시설 공사 현장하고 같이 겸하는데 규격화시키는 게 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비상조명등은, 요거죠. 124회 때 나왔던 거. 잘 해놨습니다. 그죠? 일반 지금 조명등이 1룩스 또는 0.1이지. 객석은 0.1이고 1룩스거든. 맞습니까? 평상시는 아무리 조도가 낮아도 우리가 50에서 100룩스 이상은 유지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정밀 작업이 한 400룩스, 500룩스 정도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참조해서 보시라 했었고. 인명구조기구 한번 볼까요? 인명구조기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해된 게 피난구조설비화되죠. 쉽게 얘기하면 원래 피난기구, 피난설비에서 인명구조기구가 들어갔지.
인명구조기구가. 인명구조기구는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좀 외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방화복 방열벽이 있고, 방화 방열이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방화복은 내화 성능이 있고요. 방열복은 복사열 차단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정유 탱크 화재가 고양시에서 났죠. 엄청 쉬운 일인데 입에 잘 안 있더라고. 고양시에서 화염이 치솟았을 때 은색 옷 입고 외계인처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그 사람이 포가 방출이 되는데 한쪽이 포가 폭발적 연소 확대 때문에 포 방출구가 틀어져요. 그거 돌리러 갑니다. 깜짝 놀라지 사람들이. 이 화염에. 그죠? 내부 온도도 거의 100도 가까이 올라가요. 거의 죽을 직전이지. 그걸 돌리고 앉아있어. 슈퍼맨인가 생각했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좀 돌리다가 안 돼. 이렇게. 그죠? 그게 만약에 제대로 돌아갔었으면 자다 졌을 거예요. 그죠? 원래 이제 포가 방출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짧다. 온도가 올라가면 포가 깨져요. 파포가 돼버리는 거지. 그 내용도 있었어. 그 입고 계신 옷이 방열복이에요. 방열. 방화복이 한 300 정도 한다더라고. 엄청 비싸죠. 방화 방열복은 재질이 나는 시험에 한번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재질이 안 나오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LOI만 합시다. 그죠? LOI가 68 정도 됐어요. 그죠? 화염이 없을 시기에 불 붙이긴 쉽지 않아요. 절대 불 안 붙지. 맞습니까? 요거 손, 장갑, 모자 다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공기호흡기 있지. 공기호흡기는 45분 이렇게 돼 있고, 인공소생기가 있습니다. 인공소생기는 공기호흡기 기능을 같이 가져. 입안에 들은 것도 다 빼내고, 공기도 넣고 뭐 이런 식이지. 그죠? 그리고 한번 정리하면, 대상이 어디게 됩니까? 라면,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그죠? 7층 이상의 관광호텔. 그죠? 요거는 생략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5층 이상의 병원. 이렇게. 그리고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 별표. 시험에 나오지. 지하 이렇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옆에 디타등등. 이게 보라는 거지. 인명구조기구입니다. 중요해. 한번 보세요.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금 피난안전구역은 각 층 용량에 따라서 몇 병 설치하는지 나와 있어. 참고해서 보세요. 그죠? 외우고. 인명구조기구 나올 수 있지. 계단입니다. 계단하고 지금 우리 번호는 2번, 4번, 5번, 5번이죠. 3번, 4번, 5번으로 좀 수정하고 우리 문제에 요 2번 아니면 4번이죠.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합시다. 2번 아니면 4번 이렇게. 그럼 묶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 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단에 대한 실은 계단과 계단 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획된 장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 계단에 뭐가 중요하냐? 폭 중요해요. 폭. 되겠습니까? 계단 폭이 넓어질수록 피난 용량이 엄청 증가해요.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통해서 나오거든요. 용량을 폭을 한 20cm, 원래 우리가 원래 이제 필요한 게 1.2, 얘를 1.5로 바꾸면 피난 용량이 몇 배 증가한다, 1점 몇 배 이렇게 증가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폭의 증가가 용량의 증가를 얘기하고, 피난 용량의 증가, 피난 안정성의 증가를 얘기해요. 피난 안정성의 증가를 얘기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 최초는 1.2고 더 넓게 할 수 있으면 넓게 할수록 좋은 거지. 그리고 악용하는 수가 있지. 악용. 이렇게 해서 뭘 악용합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피난 폭을 키우면 피난 안전구역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악용이지. 이해되죠?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에 대한 폭을 1.2죠. 1.2까지 하면 피난 안전구역이 면제를 받아요. 위원회에서는 절대 안 해주지. 그렇죠? 이렇게.
요거 한 층 면제받으면 성능 설계비가 3천만 원 플러스 시켜준다 이런 말을 한다더라고. 한 층을 더 해주면. 왜 한 층 하면 10억이 넘잖아요. 그죠? 그럼 뭐 3천만 원 더 주면 되나, 그죠? 한 5천이나 1억 더 준다 그러면 목숨 걸지. 성능 공동주택에 피난안전구역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논문도 쓸걸. 1억 준다면. 예. 나도 하고 싶네. 그렇죠? 나한테 1억 준다면 공동주택에 왜 피난안전구역이 필요합니까? 난 필요 없다고 봐요. 이러면서 설명하겠지. 구속시켜야 돼.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피난안전구역이 면제를 받습니다. 그죠? 그만큼 피난할 수 있는 부분이지. 피난안전구역은 잘 이해하면 너무 고층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려간다, 빨리 내려간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양념하고 하나 더 플러스 수평과 수직과 계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놓으세요. 얘가 이제 1m. 그죠? 연기에 의한 유동입니다. 얘가 한 2에서 3 정도 되죠. 3에서 5 정도 되네요. 이렇게. 연기. 그래서 수직 공간이 연기 확대가 훨씬 빨라져요. 그거에 대한 조심도 같이 겸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이다 보니까 잘 한번 외워가지고 보도록 하세요. 엄청 깔끔하게 잘했네, 그죠? 이렇게 해서. 계단과 계단 참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약간 더 주의할 점은 우리가 트랜스퍼 구조라는 말을 하나 쓸 거예요. 양념처럼.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계단이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구역에 거쳐서, 구역을 거쳐서 이 형태를 현장에서 뭐라 부릅니까? 트랜스퍼 구조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럼 계단에서 계단 참호를 통해서 1층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고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끊겨가지고 바깥쪽으로 갔다가 둘러서 다시 또 계단으로 들어가는 구조지. 계단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참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참을. 그래서 이게 계단 나와서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문 열고 나왔다가 다시 둘러가서 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이해되지요? 요걸 트랜스퍼 구조라 할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해됩니까? 요걸 트랜스퍼. 그러니까 중간이 막혀 있어.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엄청 좋은 거지. 맞습니까? 예. 계단을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탈출. 왜냐하면 연기의 이동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20층 단위로 다 잘라버려야 돼. 그게 재현을 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별도로 구획하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30층을 하나의 구역을 하나의 기둥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야. 힘들지. 그래서 20층마다 끊어주면 돼.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지. 건축물 이래 있으면 이 20층 단위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계단을 그리기 힘드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 계단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제 실제 얼마나 불편하겠어. 욕을. 그런데 안전이지, 안전. 연돌 없어져요, 연돌. 1번적으로. 연돌 없지, 연기 제어 용이하지, 재현 쉽지, 얼마나 좋아. 사람은 살리는데 너무 불편해. 예, 너무 불편해. 뭔지 모르겠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밖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지. 자, 요거 기준입니다. 한 번은 준비하세요. 초등학교, 학교들이 좀 넓고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공동주택 120이다, 그죠? 관련되는 부분들. 기준이 겹치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5개 계단, 줄쳐놓을게요, 그죠? 공연장, 집회장. 여기 보면 나와 있다, 그죠? 공연장, 주점, 집회장. 기억은 안 나도 공주집은 항상 나는 거지. 공주집은 계단이 밖에 있어요. 신데렐라 생각하면 됩니다. 도망갈 때 바깥쪽 계단으로 도망가는 거지. 잘 이해해 놓으세요. 연면적도 한번 생각해 놓고. 왜 그렇습니까? 위험 용도가 높으면 기존의 계단에서 바깥쪽에 5개의 계단 하나 더 설치하라는 거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5개 계단이 계단 중에서는 가장 위험도 시험 출제 비중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지. 다음에 나와요. 그래도 항상 알고 가야 될 것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건물이 있으면 내부에 계단 하나 있고 바깥쪽에 계단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외국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얼마나 좋아. 외국의 철제 계단 보이죠? 피난형 트랩처럼 탁 하면 탁탁탁탁 내려가고 도망가고 총 막 쏘고, 그죠? 이거 자주 보잖아. 당연히 그래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 계단 설치하면 이 계단 문이 안 열려. 왜? 옆 건물하고 붙어 있거든. 이렇게. 좁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 이거 설치하면, 계단 설치 안 하면 준공 안 내준다면 공무원 파면돼요. 민원 들어가고 목 잘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내부에서 입구만 이렇게 열어줘요. 계단은 없어. 어떻게 내려가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내려가는 거지. 그건 소방서가 할 일이 아니잖아. 소방서는 뭐 입구만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입구를 뭐 비상구라고 해요. 비상구. 출입구는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뛰어내리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지. 입구를 안 만들어 놓는다고는 지적해도 입구에서 뭐 잘못되는 건 지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3층에서 울산입니다. 그죠? 문 열고 노래방에서 바로 죽었죠. 바로. 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그래서 뭐 조치합니까? 그죠? 출입문에 표지하고 쇠사슬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지. 예. 쇠사슬 하면 안 죽거든. 그죠? 얼마나 재밌는 나라입니까? 쇠사슬 있으면 안전이 다 해결된 거지. 바깥쪽에 뭐를 조치를 못해. 조치하라고 하기 싫다라면 할 방법이 없거든. 이거 하지 마. 나가지 말라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더라고. 그죠? 예, 어쩔 수가 없지. 요거 하나 외우고, 상세 기준 외우고. 간단합니다. 위치, 출입구, 너비, 내화 구조를 하고 지상까지. 엄청 간단한데,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반드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 다음 관람장 마찬가지입니다. 관람장이 참 시험 문제 안 났어요. 거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관람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집회장, 그죠? 예. 이런 종교 관련돼 있는 뭐 이런 문화 집회가 사람이 엄청 많이 죽어. 맞습니까? 공연장 이런 데는 많이 죽단 말이지. 이 공연장이에요. 공연장에 계단을 별도로 위아래 둔다든지 별도로 폭은 얼마나 상세 기준이 있어. 근데 시험장이 잘 안 나와. 그죠? 근데 준비는 계속 해놓으세요. 공연장, 집회장이 위험도가 엄청 크잖아요. 상식적으로. 지하로 가면 우리 건축 인허가 받을 때 100제곱미터면 무조건 동의가 대상이다. 그죠? 그런 것도 엄청 커. 봐놓으세요. 그죠? 정말 잘 죽는 것들이죠. 위험도가 엄청 높은 시설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설치 기준하고 문화 집회, 기타 등등 이렇게 잘 해놨네요. 그죠? 기준 딱 보고 이거 외우면 되는 거니까. 5번입니다. 방화 댐퍼하고 방화 기준이네요. 그죠? 얘네가 좀 최근에 몰아서 조금 나왔던 경향이 있어요. 방화 댐퍼하고 지금 나와 있는 방화 댐퍼의 설치 기준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스타트가 확대 방지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연소가 확대를 방지시키는 거. 방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죠? 건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격입니다. 이격. 멀리 떨어뜨리면 불이 안 붙겠지. 그런데 내부의 확대나 이제 층간의 확대를 어떤 식으로? 자, 첫 번째 내부의 확대가 생길 수 있어요. 내부 확대는 층간이 발생될 수 있고 층간, 구획 실간 가능하겠죠. 어떻게 해결할 거야? 막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막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화문, 그리고 자당 방화 셔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댐퍼 이런 것들이지. 댐퍼 이런 것들 많이 막습니다. 그죠? 또 기타 등등 내화 충진까지 충전 구조까지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죠? 그 중에서 좀 많이 중요했던 거 얘가 제일 중요하지.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중요했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중요합니다. 왜 상대적으로 많이 중요할까? 얘에 비해서 기준이 미흡했었어. 그래서 좀 잘 봐야 돼. 기준이 미흡해요. 미흡합니다. 얘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남로 가서 붙을 정도가 이 뭐가 지금 제대로 기능이 되겠어 이런 거야. 돌려 얘기하면 남로가서 될 정도면 엄청 단순하고 좋은 게 아니냐. 우리 설비 중에 단순한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기능이 미흡해요.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어떤 시험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는 거지. 특히나 기준이 미흡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요것들하고 요 사이가 우리가 누설율 자체의 기준이 달라요. 누기율 기준이 달라요. 좀 더 갑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현 쪽으로 갖고 와서 재현에 대한 배기 쪽 댐퍼는 누기율까지도 강화시켰어요. 누기율을 강화시킵니다. 누기율 강화. 이렇게 됐어요. 누기율에 대한 기준치가 클래스로 나오거든요. 클래스 1등급이 가장 누기율이 높아요. 지금 최대 이 정도까지 해라. 이런 말이 나와. 관통 부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요하게 한번 보세요. 그죠? 지금 나오는 방화댐퍼에 대해서 관통 부위는 어떤 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퓨즈죠. 녹으면 차단되는. 퓨즈가 녹으면 차단되는 거니까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퓨즈가 녹으면 차단이 되니까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 테스트는 그냥 지켜보는 거지. 녹겠지라는 믿음을 가진 거지. 의심하지 마 이런 거예요. 우리 소방 뭐 점검자 마찬가지, 관리사 마찬가지 딱 보면서 야, 방화담파 설치네, 됐다 이런 거지. 테스트는 아무도 몰라. 이게 다칠지 안 다칠지. 이거 지금 노화가 엄청 많이 됩니다. 이게 끽끽하면서 안 닫혀 있어. 거의. 그런데 그냥 믿어.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 더 아픈 거는 뭐? 일단 플러스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PRD라는 걸 쓰죠. PRD,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는 걸 달아놔요. 그래서 뭐 가스압 들어갈 때 닫아주는 기능이 있어. 되겠습니까? 이때 얘 테스트 어떻게 합니까? 또 믿어야 돼. 소방은 믿음이거든. 소방을 왜 안 믿어? 가스압을 못 넣어. 안 넣지. 어련히 다치겠어?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갔다 왔댔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안 다치냐? 다 새.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꾸라고? 전기식으로 바꾸라고. 전기 모터식으로. 접점만 들어가면 차단되는지 확인하라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계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장치가 없으면 신뢰도가 높은 거야. 그런데 단점은요. 테스트를 못 한다니까. 단순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만약에 어디 설치되는 거? 주요 구조부의 관통부, 그리고 방화구역에 대한 관통부, 그리고 구획실 이런 데 설치되어 있으면 다 뚫릴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답이 없더라고, 답이. 그러니까 이거 다 지적해서 없애야 돼요. 이게 성능도 엉망이지만 될까? 이런 거 엉망이지. 진짜 힘들어요. 이런 것들. 다들 이거 다 바꾸면 돈 꽤 될 건데 아무도 지금 안 나서네. 소방시장을 이런 데서 열어야 되는데 PRD고도 지금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런 말 하지. 야, 전기 이런 거 잘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전기를 더 못 믿어. 전기는 신호 안 들어가면 아예 엉망이거든. 기계적인 거는 배가 누설만 없으면 웬만큼 다 계속 잘 돼요. 얘도 못 믿고 얘도 못 믿고 얘도 못 믿어. 그럼 어쩌라고? 그냥 믿어, 소방은. 못 믿는다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니까 이렇게 다 지내온 거야. 60년째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60년째. 소방 발전이 이렇게 타니까. 이거 안 된다는 된다는 가정 반대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된다는 가정을 해보세요. 야, 안 된다는 가정을 먼저 가져봐 이런 거지. 어쩔 수가 없어. 요 세 가지예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요거 조금 밀고 있었어요. 재작년에 교재에서 안전원 교재에서 전기 모터식으로 댐퍼를 닫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야지만 평상시 테스트 가능하다라는 거 좀 이해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 기능까지 어떤 실험합니까? 라면 화재로 인해서 때 불꽃이 차단되는지를 먼저 봐요. 방화문하고 똑같은 내화 성능이에요. 차단되는지를 보자. 얼마큼 새어나가는지 보자. 이런 부분이다. 그죠? 이거 기준 볼까요? 여기서 점검. 누기율 관련해서 여기 있네요. 방연 성능. 요것들은 추가로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되겠지요? 까지. 그 다음 봅시다. 그죠? 지금 6번에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이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혼란이 와요. 질문을 한 번만 잠깐 보면 대피 공간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일시적인 피난하는 대피 공간 또는 인접구역의 하향식 피난구, 그죠? 그리고 옆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량 칸막 이런 것들 등등이 있겠지만 또 추가로 어디 있습니까? 뭐 옥상 광장에 헬리포트를 설치하지 아니했었을 때 대피 공간도 있어요. 그 기준이.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소방에서 그죠? 뭡니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5개층 이상 되면 이상이에요. 이 법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저는 내가 한번 가서 이게 이제 다른 소방서에서 문의가 온 거야. 그죠? 여기 이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요 사이가 4층이에요. 4층. 4층이 주택이야. 4층이 주택이면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의 면제된 조건들, 기준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현에 대한 유익공개 배출단파라든지 이런 게 면제받잖아. 그거 면제해 주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본 거야. 이해되나요? 5층 이상이 공동주택이야. 그럼 얘는 면제를 받아. 얘 4층이라네. 4층. 4층이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럼 면제를 해줘야 되잖아. 해주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머지 사람도 힘든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 결론이. 그러니까 여기 유익권 배출단파를 넣어요. 너무 재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5층 이상이면 면제를 받을 건데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데도 면제를 못 받는 좋은 제도더라고. 그쵸? 넣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방향 한번 고민해 보는 거지. 양방향 피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죠? 양방향 피난일 때 경량 칸막이, 경량 비상구, 그죠? 그리고 대피 공간. 순서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할 점은 하향식 피난구 같은 경우에는 소방과 유사하다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소방의 피난기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을 보자. 그렇죠? 공동주택 거의 다 면제가 되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양방향 피난에 대한 조건이에요. 어느 대상만? 공동주택만. 이게 너무 안타깝죠. 공동주택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소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왜 여기서 또 대피 공간이 없느냐 이렇게 막 찾지. 공동주택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피 공간에 관련된 구조. 여기서 이 부분이네, 그죠? 일시적인 머무를 수 있는 8가지 조건이 있을 거야. 약간 좀 특이한 부분들은 소방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 잠깐만 볼까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면제를 받습니다. 헤드를 면제를 받아요. 신기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면 대피 공간에는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면제받는 곳의 대표적인 큰 의미는 가연물 자체가 없는 거야. 그거를 유지해 줘야 돼. 일반적으로 소방 관리자들이. 그죠? 대피 공간을 창고로 쓰면 헤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대피 공간 다 비워놔야지. 그렇게 준공 보는데 거기는 큰 창고로 쓰고 있어.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약간 더 강화시킨 건 뭡니까? 하면 여기서 면적이 좀 중요하죠. 나중에 나올 건데. 면적이 중요한데 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기다가 뭐를 실외기를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실외기를 넣어. 되겠습니까? 너무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대피 공간에 살리려고 했는데 실외기, 화원을 넣어요.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또 뭐 어떻게? 야, 여기서는 열은 나가면 안 돼. 그죠? 예, 그래서 화재는 차단할 수 있게 불연제,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불연제로 쓰기만 하면 문제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최근에 발생되는 실외기 화재들을 보면 먼지 이런 것들이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청소를 자주 했어야지. 완전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유지관리를 잘한다면 불이 왜 나겠어. 그래서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피 공간에 더 헤드는 넣어야 돼요. 이해 됩니까? 당연히 넣어야지. 넣고 시작해야지. 그렇죠? 뭐 이게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해. 실외기도 넣고 있는 주의래. 그죠? 실외기가 들어가 있는 면적은 뺀 나머지입니다. 그죠? 그만큼이 우리 집은 2제곱미터. 옆집과 같이면 3제곱미터. 옆집이 탈출 안 하고 우리 집이 올 일이 잘 있겠습니까? 근데 난 그 기준을 읽어볼 때마다 좀 웃기던데. 그죠? 옆집이 탈출 안 하고 우리 집 와서 기다리는 거지. 보려면 대화가 좀 필요한 거네요. 나머지 한번 보시고 구획 재질, 그죠? 마찬가지고 외부로 이제 탈출할 수 있게 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창틀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놓으시고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면 이 부분이네요.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래서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많이 중요합니다.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7번에 하향식 피난구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하향식 피난구 건축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소방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만 잘 한번 기억하시고 필수 암기 중에 하나가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한 덩어리죠. 같이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왼쪽에는 건축법, 오른쪽에는 소방법 잘 정리하셨다. 그죠? 좀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면 정말 소방만 한번 따져보면 얘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태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마 피난 사다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에 대한 기준이다 보니까 주로 어디 설치합니까? 하면 얘네들은 대상이 안 돼요. 이렇게. 지하층 1층, 2층, 11층 이상은 대상이 안 돼. 안 쓰고 있었다는 거지. 나머지는 건축법이니까 다 써요, 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4층 이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쓰는 거.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똑같은 성능들을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전체는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좀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다. 그죠? 예비전원이고 비상조명 등이고 어떤 타입으로 하는 형태인지 그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수신반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7번은 그냥 필수 문제니까 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8번은 이렇게 한번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 테지만, 그죠?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여론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보시면 SM275 있고 SM355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55하고 275라고 하는 형태는 원래 이제 명칭은 이런 거였어요. SS 지금 400 그리고 275 이런 형태였어요. 프린트 나중에 드릴 테니까. 400이라는 것은 인장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275는 항복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이해해서 보도록 하세요.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 275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일반 구조에 많이 써요. 거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뭐 D형 형광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쓰는 거.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많이 예를 써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H빔 이런 거 있죠. H빔 이렇게 생긴 거. 이건 같은 놈이야, 같은. H빔 이렇게 현장에서 쓰고 있는 철골 쓰고 있는 거 있죠. 걔네들. 이걸 쓰더라. 형태를 또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라고 하면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견디는 힘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위쪽에 상온이고 800도까지 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요. 되겠습니까? 예, 응력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응력은 저항력이거든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저항력 합시다. 저항력. 되겠죠? 예. 요 스트레인하고 한 부분들을 더 가했었을 때 변동률을 줬었을 때 얼마큼 견디느냐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됐었을 때 못 견디는 거지. 800도가 되면. 제일 변화가 좀 급할 때 400 이후부터 뚝 떨어지다. 그죠? 그래서 400에서 600도 사이가 가장 많이 요동이 심해요. 이제 그 내용을 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은 철근은 다들 저런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철근은. 그래서 저렇게 한번 씁시다. 이렇게 높은 온도 때. 아니, 낮은 온도 때, 높은 온도 때. 후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높을수록 어떻게 떨어집니까?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놓으세요. 나오기 전까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형태, 거의 다 유사하죠, 곡선은. 참고해서 보십시오. 여기 나중에 데이터치도 한번 프린트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400에서 600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더라.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게 나와 있을 때죠. 548도 정도 되면 이렇게 한번 철근, 철강 이렇게 할게요. 그죠? 이 철이라고 하는 이 스틸은 첫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문제점은 부식이었어요. 부식은 이원화 경량으로 한번 정리하라고 했었고요. 이원화 경량이 높은 놈을 쓰면 지가 부식해주네 이런 말로 생각하면 되지. 이원화 경량이 높은 놈은 지가 부식 알아서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 씁니까? 마그네슘 봉 같은 거 이런 것들 쓰면 된다고 했었고요. 부식이라는 거. 부식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원과 산화 과정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해합시다. 환원과 산화에 대한 메커니즘이구나. 그죠? 철광석을 환원하면 철이 되고요. 철이 돌아가려고 산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세요. 철광석을 환원시키면 철광석이 철이 돼요. 이렇게. 환원하면. 그래서 이 철이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려고 산화가 되는 거지. 이때는 뭐가 납니까? 열이 나, 열이. 산화되는, 열 나면서 산화가 돼요. 그래도 얘는 연소를 안 부른댔지. 이유가 빛이 안 나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이런 메커니즘 간략하게 이해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얘가 열에 엄청 취약해요. 열에. 엄청 취약하지. 열에 너무 취약한 거지. 그래서 장점이 너무 많은데 어떤 장점이 많습니까? 연성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잘 이제 휘고 좋지. 압축성은 떨어지더라도 인장 강도는 좀 좋은 편이거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우리 기준에만 나와 있는 거 합시다. 548도가 되면 써볼게요. 인장 강도가 2분의 1로 축소가 돼요. 인장.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완하려고 뭘 집어넣습니까? 하면 이렇게 내와 층을 형성해줘요. 내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면 내와 피복이라는 말을 쓰지. 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또는 뿜칠 이런 것들 막 해줘요. 그죠? 그런데 이 내와 피복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를 층고가 높다 보니까 좀 더 강한 걸 넣고 싶은 거예요. 다시 더 볼게요. 이건 9번하고 그대로 갑니다. 뭡니까? 라면 고강도로 가요. 이때 고강도는 압축 강도를 얘기합니다. 압축 강도가 고강도인 콘크리트를 부어요. 이게 고강도가 50메가파스칼 정도 이상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레미콘 차에 붓고 있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러한 틀에 그죠? 두는 거지. 그리고 해서 깨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그럼 압축시키는 거예요. 띡띡띡띡띡 언제까지? 50메가파스칼 이상 되면 팍 부서지는 거지. 그럼 야 고강도네 이런 거지. 이 고강도는 뭐가 좋습니까? 고강도는 물을 엄청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고강도는 수분을 엄청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점이 뭡니까? 예, 화재를 갖다 대면 그때부터 터져 나가기 시작해요. 터져요. 그죠? 수분이 증발하면서 터져요. 갖다 우리는 폭렬이라 부릅니다. 폭렬. 이때 폭렬이 발생하면 내화 피복이 벗겨지고 철근이 노출돼요. 그죠? 예. 그래서 폭렬이 발생하면 내화 피복이 벗겨지고 철근이 노출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앞에 있는 표대로 800 정도 되면 어떤 인장 강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요 흐름이에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라는 거지. 흐름상으로. 그래서 8번과 9번은 같이 한번 겸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식은 한번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프린트물로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고 지금 탄성계수하고 항복강도, 이게 탄성계수고 항복강도에 관련해서 온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줍니까? 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가볍게 한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포결은 가장 기본 의미다. 그죠? 근데 어떤 의미로 그렇습니까? 라면 콘크리트 중에서 일반 콘크리트 잘 안 나. 포결이 잘 안 날 수 있죠. 근데 고강도일수록 더 많이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지. 고강도는 내화층이 있는 형태의 그 콘크리트는 아니거든. 그 화재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가 저하가 돼요. 자,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콘크리트 자체가 중성화될 때도 문제가 돼요. 하나 적어볼까요? 중성화될 때. 맞습니까? 콘크리트는 또 포결이 발생될 수 있어요. 폭렬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 그럼 언제 생깁니까? 하면 중성화라는 것들은 CO2 때문에 생기거든요. 또 뭐 때문에 생깁니까? 하면 열 때문에 생겨요. 열.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두 가지가 나와. 열도 나오고 CO2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중성화를 촉진시킬 거예요. 콘크리트가 원래는 알카리성인데 알카리성이어서 내부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안 돼요. 근데 중성화되는 순간 강도도 뚝 떨어지고 내부에 있는 철근들도 부식이 되기 시작해. 맞습니까? 그럼 이게 터져 나오겠네요. 빵. 그럼 포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심각해지겠네요. 잘 한번 이해해서 보면 됩니다. 포결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만 주로 잘 한번 적어버려 있어서 제일 많이 좀 쓰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가 얘예요. 같은 의미죠. 이렇게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가루를 이제 배합을 시켜요. 이게 되게 획기적인데, 그죠? 그럼 열 받으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숨구멍을 틀어줘가지고 수분들이 스스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효과가 좋습니다. 참고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포결에 관련돼 있어서는 건축적 데이터가 없어요. 포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없어.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자는 거지.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그 다음 25점짜리를 간략하게 한번 보면, 얘는 나오죠? 지금 좀 시끄러워지고 있고, 나옵니다. 옥상광장 헬리포터라고 하면, 제실자가, 그죠? 예, 내부 계단 외쪽으로 상부로 피난을 할 때 뭐가 도움이 됩니까를 따져보는 두 가지예요. 그죠? 예, 우리가 말하는 6층 이상의 면적이 얼마큼 됐을 때 옥상광장, 11층 이상의 헬리포트, 이런 것들 보라는 거지. 5층 이상의, 11층 이상의. 해서 우리가 위쪽으로 옥상층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라고 하는 형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옥상광장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용도들. 또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애들. 문화집회 또 나오고, 종교장례 또 나오고, 그죠? 겹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옥의 계단이냐, 옥상이냐, 이렇게 고민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헬리포트는 얼마 전에 갔어도 또 약간 얘기를 나왔었는데, 건물 위에 올라간다, 그죠? 직경이 10m인 헬리패드나 포드를 달 건데, 얘 난간을 달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난간. 그죠? 바구니 내려오는데. 바구니 내려오는, 그죠? 바구니 내려와서 치면 사람 끼어 죽고, 뭐 이렇다. 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위가 넓어가지고 올라가 보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되겠냐고. 그거 왜 올라가냐고, 내가 물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죠? 저기 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적혔냐? 올라가서 잡고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탈출을 소방대가 없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뭡니까?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주자들이. 올라오면 뭐 합니까? 하면 밑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바구니 오면 바구니 탄 사람이 한 사람씩 데리고 가고 바구니 태워줘요. 이렇게.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하고 있으면 따라가고 이렇게 타는 거야. 그죠? 올라가고 자기가 안 하지. 하면 죽는다고. 이 난간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중공 보러 갔었는데 이런 색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지적을 했어요. 얘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제거하냐, 두냐, 두냐 고민들 하다가 결국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나서 붙여골로. 진짜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책임 안 지려고 별쇼를 다 하더라고. 나는 반대일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경남 쪽의 헬기 구조 대장님이 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더 우려하시는 거지.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내려왔다가 바람에 불려서 헬기는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거든요. 고층부일 때. 헬기가 고층부에서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못 뜬대요. 고층 건축물. 해운대 쪽에 가면 뜨지를 못한대. 그래서 내릴 때는 되는데 못 떠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로만. 그래서 왜 여기 헬기 못 내리게 하냐. 내리면 죽는데. 안 된대. 돌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가능하대요. 우리 산악 지역에서 돌풍 쳐가지고 올라가는 거 똑같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기준은 시험에 나올 때 너무 예쁘게 잘 그렸네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죠? 납세를 했더니 자질하고 있더라고요. 자, 시험장 가면 그 자하고 있을 시간이 있는 것도 참 여유로운 거예요. 그죠? 빨리 대충 이렇게 적고 말아야지. 대충 적고 X하고 또 대충 에이씨 X하고 다음 문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기준 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이 우리가 말하는 비상 개폐 장치 생겼다 했죠. 그 부분들 한번 꼭 참조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2번은 그죠? 미리 내쓰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건 없어졌어야 되는데 124회 때 나왔으니까 방어구역은 이번에는 안 나옵니다. 125회는 안 나옵니다. 했는데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정도 양심 없는 놈들이 지나겠죠. 방어구역은 한 번 쉬든지 두 번 쉬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3번의 방화문은 시간 나면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지금 방화문은 전체 시험을 위한 방화문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방화문은 25점짜리로 큰 덩어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이유가 명료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방화문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화가 많이 안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방화문은 꼼꼼하게 잘 해놓으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화문에 대한 명칭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었으니까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소방하자안전기준이나 소방법에 있는 모든 기준도 방화문 명칭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쫙 다 바꾸는 거.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2번의 방화구역하고 3번의 방화문은
화재 확대를 방지하는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화재 시기상은 어떻습니까? 성장기 이후쯤부터요. 플래시오버부터는 이제 분출화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플래시오버 생긴 이후부터 어떻게 확대를 막을 거냐.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구획을 막거나 확대를 막는 관점이면 여기서 불났어! 라고 출발해보면 공부가 제일 잘 된댔어요. 불났어. 벽면 타네? 천장으로 타기 시작할 거야. 외벽면 타네? 분출화염 생기네? 아니면 실내로 확대될 건데 문 뭘로 할 거야? 이런 것들부터. 그래서 출발하면 전체가 뭐가 어떤 성능이 있어야 되며 어디까지 확대될 거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다가 선명해져요. 그걸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지. 그래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준이 약간 기억이 날동 겐또가 잘 써져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방화문만 죽으라고 외웠어. 그러면 방화문 기준이 잘 안 나, 기억이. 그래서 불 내보세요. 불 집에 못 내니까 머릿속에 내보라고. 내고 탈출했었을 때 막으면 얼마큼 견뎌야 될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 법이라서 대략 간략하게 흐름만 좀 얘기했었고요. 상세 기준은 지금 모범 답안 잘 써서 올라와져 있으니까 꼭 반드시. 여기 있는 문제 중에 버려도 됩니다라고 하는 형태는 1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됐습니까? 공부하라는 거지. 그렇게 봅시다. 조금 쉬었다가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